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큰별쌤과 함께하는 국립경주박물관 영상 잘 보셨죠? 근데 약간 아쉽지 않나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왜냐면 이 소개해드린 유물마다 소개해드릴 이야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둘러보신 유물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봤던 유물 좀 더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보충 수업, 성덕대왕 신종과 신라 역사관입니다. 자, 이 종은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범종 중에 제일 큰 종입니다. 이름이 성덕대왕 신종인 걸 보니 성덕대왕과 연관이 있겠죠. 자, 이 종은요, 신라 제33대 대왕인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경덕왕이 만들기 시작한 종입니다. 완성되는 시간이 많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인 혜공왕 때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종을 만드는데 구리가 무려 12만 근! 12만 근은 약 19톤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10대 정도의 무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 종을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날아다니는 두 물체가 있습니다. 용, 그리고 천사. 자, 지금 보시면요, 두 마리의 용이 보이고요, 비천상이라고 부르는 조각도 보입니다. 불교에서 용은 불교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동물이고요, 비천상은 하늘을 나는 천인, 천사라는 의미가 되겠죠. 사실은 서양에도 용, 천사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서양의 용, 천사와 여기 성덕대왕 신종에 있는 용, 천사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양의 용, 천사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덕대왕 신종에 있는 용과 비천상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조상님들은 날개가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하늘을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봅니다. 자, 그리고요, 소리가 아름답고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종의 각 부분의 두께를 달리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쳤을 때 소리가 가장 크고 멀리 퍼져나갈까요? 바로 연꽃입니다. 연꽃. 네, 이 연꽃이 새겨져 있는 부분을 땅 칠 때 가장 소리가 크고 멀리 나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을 만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고 나라가 평안해지기를 바랐던 신라인의 마음 느껴지시나요? 이상 성덕대왕 신종이었습니다. 자, 이제 신라 역사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곳이요, 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의 건국부터 성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신라 역사관입니다. 철기시대 한반도 남쪽에는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마한, 진한, 변한의 사만이 형성되는데요, 신라는요, 진한의 12개의 소국 중 하나인 사로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후 사로국이 성장하면서 주변 소국을 흡수하면서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문화유산이 바로 경주 쌀아리 130호 무덤입니다. 철검, 동검, 도끼 등 다양한 금속재 무기와 덩이쇠가 발굴되어서 당시 사로국의 지배자가 군사력과 경제력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만 소국에서 시작한 신라의 다양한 문화유산들, 지금부터 저랑 함께 살펴보시죠. 신라 무덤에서는요, 오리, 수레, 뿔, 집, 신발 등 정말 다양한 토기가 발견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마도 이 무덤의 주인이 죽어서도 편안하기를,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무덤에 함께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요, 특별히 눈에 띄는 토기가 있는데요, 미추왕릉 근처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어떤 동물 본따 만든 것 같아요? 용 같기도 하고, 거북이 같기도 하고, 새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떤 동물일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션! 자, 이 그릇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지금의 주전자와 비슷합니다.
자, 바로 이 위쪽으로 술이나 물을 넣고 이 뾰족한 부분 있죠? 이쪽으로 따르는 거예요. 아마도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고 무덤에 같이 넣어둔 것 같습니다. 자, 이 항아리는 토우라고 하는 흙으로 만든 인형을 붙여놓은 곳이 특징인데요. 미추홀릉의 무덤 지구,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토우는요, 잘 보시면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토우를 통해서 신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무엇을 소망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미션! 자, 잘 보시면요, 뱀이 보일 겁니다. 이 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개구리 뒷다리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니까 재밌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개구리도 보이고요, 뱀도 보이고요, 거북이도 있고 오리도 있네요. 자, 그런데 이 뱀은 허물을 벗고 성장하잖아요.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요. 또 거북이는요, 아주 오래오래 사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오리는요, 인간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동물이라고 여겨졌대요. 자, 이처럼 토우로 만들어진 동물 중에서는요, 장수나 재생과 같이 신라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람 모양 토우를 찾아보겠습니다. 뭔가 악기를 연주하는, 특히 현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보이네요. 남녀가 지금 성관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19금 아닌가요? 지금 본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걸 현대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고대에는요, 노동력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풍요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조각을 만든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신라 사람의 소망을 담은 그릇, 죽은 망자를 위한 다양한 바람이 담긴 토우를 붙인 항아리였습니다. 이야, 볼 거 많다. 신라는 황금의 나라라고 불렸죠. 금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강아지조차도 금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소문이 돌 정도였대요. 자, 지금부터요, 신라가 황금의 나라였다는 사실, 이걸 증명하는 유물들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유물들은요, 주로 무덤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신라 초기의 무덤들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 그래서 도굴이 어려워서 껴묵거리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뭔 소리냐고요? 알려드리죠. 신라의 무덤은요, 구덩이를 파고 나무로 된 덧널을 넣은 뒤 그 위에 돌을 쌓고 흙으로 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 무덤인지도 잘 몰라요. 입구가 따로 없거든요. 경주 가시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커다란 언덕 같은 것을 자주 볼 텐데요. 그게 다 무덤이에요. 이렇게 커다란 무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왕이나 왕족처럼 힘이 센 사람이겠죠. 그래서 신라의 무덤을 하나 발굴하면요, 그 안에서 수백, 수천 점의 유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무덤 안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서는요, 번쩍번쩍 금으로 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뭐니 해도 금관입니다. 천마총, 황남대총을 비롯한 신라의 무덤에서요, 이제까지 6개의 금관이 출토되었는데요. 자, 이 출토된 금관들은요, 대부분 나뭇가지 모양의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션! 자, 여기 금관을 잘 보시면요, 당신의 태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태초의 모습 찾아보시죠. 정답은 곱은옥입니다. 자, 이 곱은옥은요, 태아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하죠. 저승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관과 함께 허리띠가 발견됩니다. 금관과 허리띠는 세트예요, 세트. 허리띠에도 왕을 상징하는 많은 장식이 달려 있는데요. 금관을 쓰고 허리띠를 두른 신라의 왕과 왕비의 모습 상상되십니까? 뿐만 아니죠. 황금으로 된 목걸이, 귀걸이, 팔찌, 가슴들이개, 관꾸미개 등 정말 다양한 장신구와 그릇들도 발견이 됩니다. 신라왕의 권력과 힘, 황금의 나라 신라의 위상을 느끼게 해준 천마총, 황남대총
출토 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크로드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대 동서양을 잇는 교역로였는데요. 주요 교역 품목이 실크, 비단이어서 실크로드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바로 그 동쪽 끝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신라입니다. 이 신라의 울산항을 통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드나들며 물건을 사고 팔았겠죠. 그래서인지요, 신라 무덤에서는요,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에서 만든 유물들도 발견됩니다. 대표적으로요, 바로 이 황금 보검과 유리잔입니다. 이 장식 보검은요, 미초왕릉 부근 작은 규모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 무덤에는요, 2명의 남성이 묻혀 있었는데 한 명의 허리춤에 이 보검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미션! 자, 이 보검을 자세히 보시면요, 태극기를 생각나게 하는 무늬가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정답은 네, 바로 이 태극 문양입니다. 삼태극이라고 하다는데요, 뭔가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상징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보검과 비슷한 모양의 칼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되었고요, 우즈베키스탄의 벽화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쪽에서 넘어온 물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여기 신라 무덤이 있을까요?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유리그릇들은요, 이스라엘, 이란, 이런 서아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제작된 것과 비슷합니다. 교역 과정에서 신라까지 넘어왔고, 당시 유리는요, 황금만큼 귀했기 때문에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의 무덤에 같이 묻히게 된 겁니다. 이거 지금 당장 사용될 만큼 색도 예쁘고 모양 세련되지 않아요? 자, 또 당시 실제 외국인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문화유산도 있습니다. 경주 용광동 돌방 무덤에서 출토된 이 문관상, 커다란 코, 움푹 패인 눈, 풍성한 수염을 지녀가지고요, 신라인의 외형과는 정말 달라 보입니다. 자, 이처럼 신라는요, 주변 나라들뿐 아니고요, 머나먼 나라 사람들과도 교류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자, 신라의 대외 교류를 보여주는 장식 보검과 유리 그릇이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됐을 때 글자나 글이 발견되면 완전 흥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글이 그냥 쫙 쓰여져 있는 고대의 비석이 발견된다?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거든요. 이거 엄청 대박이거든요. 이 돌멩이 이름 바로 임신서기석입니다. 아이를 가졌다, 그 임신이 아니고요, 임신년에 맹세한 것을 써놓았다라는 뜻인데요. 자, 제가 요 한자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맹세에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세한다. 지금부터 3년 이후에 충돌을 집지하고 허물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일 이 서약을 어기면 하늘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맹세한다. 만일 나라가 편안하지 않고 크게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모름지기 충돌을 행할 것을 맹세한다. 또한 따로 앞서 신민년 7월 22일에 크게 맹세하였다. 즉 시, 상서, 예기, 전을 차례로 습득하기를 맹세하되 3년으로서 하였다. 시, 상서, 예기, 전, 이런 건 유교와 관련된 교과목들입니다. 아마도 화랑으로 추정되는 이 두 청년이 나라에 충성하고 우리 유학 공부 열심히 하자 라고 다짐하면서 새긴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미션! 자, 이 임신서기석은요,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한 그 기록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곳에 혼자 오셨건 여럿이 오셨건 임신서기석 앞에 약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라 청소년들이 유교 경전을 학습한 사실을 보여주는 비석 임신서기석이었습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바라보십시오. 와. 신라의 미소라고 불리는 이 얼굴무늬 수막새는 기와입니다. 지붕에 올리는 기와, 기와가 쭉 놓이고 제일 끝쪽에 이러한 무늬가 있는 기와로 막는 거죠. 그래서 막새 기와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막새기와를 수막새라고 하는데요. 보통 막새기와는요 연꽃 무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얼굴 무늬를 넣은 게 매우 독특합니다. 이 기와는 영묘사라는 절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영묘사는요 선덕 여왕 때 지어진 절입니다. 신라는 법흥왕 때 불교를 나라의 정식 종교로 인정하게 됐는데요. 신라 왕실에서는 부처님의 힘을 빌어 나라를 지키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라 곳곳에 절이 세워집니다. 신라 사람들은 이 절을 지을 때 바닥에 까는 이 전에도 지붕에 올리는 기와에도 아름다운 문양을 새겼는데요. 그만큼 정성을 다한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진 기와를 올린 건물 어땠을까 궁금해지지 않나요? 자, 여기서 미션 나갑니다. 자, 바로 이 얼굴무늬 수막새 앞에서 얼굴무늬 수막새와 똑같은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사진 찰칵. 자, 신라 사람들의 아름다운 미소를 느낄 수 있었던 마치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얼굴무늬 수막새였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요, 신라 미술관입니다. 신라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는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그럼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